형, 친구가 게임용 PC 맞춰달래서 인텔 거 1400이랑 B보드로 해주려고 하는데 Z보드랑 차이 많이 나요? 가격은 좀 차이 나지. 아니, 가격 말고 오버클럭도 안 되는데 굳이 더 비싼 Z보드로 갈 필요가 있나 해서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네 친구가 주로 하는 게임이 뭔데? 배그랑 아크 서바이벌 하는데 요새 배그에 꽂혀가지고 배그 더 많이 할걸요? 배그 하는 거면은 돈 좀 쓰더라도 Z보드 가서 메모리 오버 해주는 게 괜찮긴 하지. B보드보다 비싼 Z보드로 메모리 오버하면 가격 대비 성능 체감 좀 돼요?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나? 그러면은 내가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를 보여줄 테니까 직접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봐. 자, 그러면 10세대 코어 i5 1400 프로세서에 Z490 메인보드를 사용해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주면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0세대 인텔 코어 i5 1400 프로세서가 있고요, 에즈락 Z490 메인보드도 준비했습니다. 메모리는 보통 삼성을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 마이크론 메모리는 DDR4 3200 클럭을 기본 지원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뒷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정말 필요해서 구입한 제품이고 이 영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화면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OC트위커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거고요. D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10세대 코어 i5 1400 프로세서는 2666 클럭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원하는 클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무난하게 저는 3200 클럭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부수적으로 해줘야 될 것들이 이제 세부 램 타이밍 값하고 이제 전압 정도인데, 세부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약간 여유롭게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메모리 타이밍을 입력을 했고요. D램 전압도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V에서 1.35V 사이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램 오버클럭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면 그때는 같은 클럭에서 좀 더 타이트한 세부 램 타이밍 값을 찾아가시면 되고, 또 같은 조건에서 전압을 좀 더 낮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200을 훌쩍 넘어가는 높은 클럭이 아니라면 보통 이 정도만 설정해줘도 안정적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 높은 클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추가 설정이나 메모리 쿨링도 필요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취지를 고려해서 메모리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로세서는 동일한 10세대의 코어 i5 1400이며 메모리 클럭을 2666과 3200으로 각각 설정하여 테스트해보니 그래프처럼 평균 약 10프레임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였습니다. 추가로 메모리를 3600까지 오버클럭 했을 때는 기본 상태인 2666 대비 약 9%가량 더 향상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파크라인 뉴던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메모리 클럭을 2666과 3200으로 각각 설정하여 테스트했으며 평균 약 6프레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3600으로 설정했을 때 성능 차이는 약 7%로 메모리 클럭이 올라가면 파크라인 뉴던의 게임 성능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프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2666 클럭과 3200 클럭 간 성능 차이는 평균 약 5프레임 정도였으며 3600으로 오버클럭 설정 후 성능 차이는 약 6%로 평균 8에서 9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2666 클럭과 3200 클럭 간 성능 차이는 CPU 게임 성능을 기준으로 약 7%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3600 메모리 클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 약 15프레임 정도의 차이로 10%가량 향상된 게임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토탈 워 3국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게임들이 대체로 5에서 10%가량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다면 토탈 워처럼 성능 향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3600으로 오버클럭 후 테스트해도 겨우 1% 안쪽의 성능 차이를 보였으므로 토탈 워 3국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메모리 클럭에 따른 성능 차이를 제법 느낄 수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200 메모리 클럭을 사용했을 때 평균 약 6에서 7프레임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같은 조건에서 메모리를 3600 클럭으로 오버해서 테스트했을 때는 평균 167프레임으로 약 8%가량 더 향상된 게임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최소 프레임과 1% 로우 프레임 구간에서도 약 10%가량 더 높은 프레임이 나온 만큼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성능 차이라면 Z490 메인보드와 3200 메모리 혹은 그 이상의 메모리 클럭을 조합하여 게임을 즐기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세대 코어 i5 1400 프로세서에 Z490 메인보드를 조합해 메모리 클럭에 변화를 주었을 때 실제로 게임 성능도 달라졌으며 메모리 클럭이 높아짐에 따라 게임 성능 또한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460 메인보드와 Z490 메인보드의 가격 차이가 작진 않지만 적어도 게임을 하기 위해 PC를 구성하려는 분이라면 비용을 좀 쓰더라도 Z490 메인보드를 구매해서 메모리 클럭을 높여 사용한다면 비용 대비 준수한 게임 성능 향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코파이를 던져야죠. 왜? 쓸모없는 초코파이. 쓸모없진 않지. 쓸모가 없죠. 왜? 만 시리즈의 기본 초코파이 갖다가 돌아가요? 돌아가지. 돌아만 가겠죠. 1400은 돌아가. 돌아만 가겠죠. 1400은 돌아가. 괜찮아. 온도 안 나빠. 안 나빠. 안 괜찮아. 나쁘다고요? 괜찮아. 배그를 하는데요? 안 나빠. 괜찮아. 초코파이 쿨러 끼고 배그 할 때 60도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배그 하나만 돌렸을 때만 그런 거잖아요. 배그 하나만 해야지. 그럼 뭐 1400 갖고 뭐 얼마나 하려고. 아니 나처럼 모바일 게임도 돌리고. 아니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상황이 아니잖아. 보통 그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보통 사람들의 그 여건에 맞춰서 해야지. 아니 보통 사람도 두 가지 세 가지씩 하죠. 누가 배그만 해요. 인터넷 창도 켜놓고 노래도 듣다가 영상도 죽으면 아니, 동영상도 보고. 그 정도 하는 건 괜찮다고. 별도로 쿨러 아니, 안 써도 돼. 초코파이 못 믿었네? 그래? 아니 이제 쿨러 바꿔주면 더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에이 인텔이나